네, 안녕하십니까. 모란투입니다. 오늘은 2026년 6월 9일이고요. CPI 발표를 앞둔 전일입니다. 이번에 그 미국 시장에서의 가장 큰 이슈가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내일 발표될 CPI의 발표,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스페이스X의 상장,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새로운 연준의장이죠. 케빈 워시, 그분의 금리의 향방, 요렇게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좋냐 나쁘냐에 대한 이슈보다는 지금 가지고 있는, 미국 시장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이 에너지의 방향을 일정 부분 잡아줄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확산시킬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는 금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투자를 하면서 이 금리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금리가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물으신다면 금리는 모든 것의 첫 번째다라고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금리의 향방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섹터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자금의 흐름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과열되어 있는 시장에서 금리의 방향성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 과열되어 있는 시장이라는 것은 그만큼 유동성이 이쪽으로, 즉 위험한 자산 쪽으로 흘러들어왔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위험한 자산 쪽으로 흘러들어와 있는 이 돈들이죠. 돈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한 방향을 결정해주는 붓이 바로 금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저는 내일 CPI가 높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즉 인플레이션이 유발됐다. 이란과 미국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유발됐던 것들이 5월에 물가지수에 반영이 돼서 CPI는 높게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에 있을 FOMC에서 연준 의장, 새롭게 등장하신 케빈 워시라는 연준 의장이 금리를 올릴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만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영역에 있다라는 멘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케빈 워시 의장은 파월 의장을 밀고 새롭게 등장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분입니다. 그분은 여러 가지의 말이 있습니다만, 제가 가장 좋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분을 잘 설명하는 부분은, 이분은 예전에 우리 돈을 헬리콥터에서 뿌렸다는 그 연준 의장님의 같은 같은 계열이다라고도 보여집니다. 즉 성장에 따른 물가 상승, 생산성의 효율에 따른 물가 상승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더라도 일시적이다라는 부분에 차가 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나오는 CPI는 물론 금리를 상승을 해야 하는 요인에는 해당이 되나, 지금 성장을 하기 위해 생산성의 향상으로 촉발되는 인플레이션은 경제가 견딜만 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똑똑하신 이코노미스트 분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죠. 연준이 지금 목표 물가치인 2%를 상회하는 걸 벌써 4, 5년째 계속하고 있고, 이렇게 물가 수준을 오래 가지고 가면, 상승한 채로 오래 가지고 가면 이러한 고물가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클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이런 과열에
금리에 대한 이슈가 나온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상 이 과열은 일정 부분 꺾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꺾일지는 저도 몰라요. 하지만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영역에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증시가 상방으로 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즉 저는 내일 CPI의 발표에 의해서 시장에서는 금리에 대한 공포가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금리에 대한 공포는 결국 이렇게 급등락한 반도체 사이클, AI 사이클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AI 사이클의 일정 부분의 자금에 대한 향방, 물론 저는 상방을 보고 있습니다만 일정 부분의 조정, 즉 건전한 조정을 반드시 거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지금 보시고 계시는 차트는 S&P 500 차트입니다. 주봉으로 봤을 때 약간의 꺾임이 보입니다만 이 꺾임이 뭐 그렇다고 엄청 크다라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꺾임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다시 한번 상승을 한 모습이죠. 어제 다시 한번 상승을 하고 오늘도 조금 상승을 하지만 조금 꺾이는 모습인데요. 이게 뭐 하락이다 상승이다 이렇게 점칠 부분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 있을 CPI, 저 같은 일반인도 알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당연히 내일 CPI에 대한 다분한 예측과 대응을 고민하고 있겠죠. 저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의 생각, 즉 큰 돈을 운영하는 그분들의 생각은 어떨지 고민이 좀 됩니다. 엔비디아는 올라가다가 5일선에 터치하고 계속해서 빠지는 모습이에요. 이 5일선을 끌고 내려가고 있는 모습은 단기적으로 엔비디아도 조정이 가능하다라는 영역으로 들어오는 것 같고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을 못 갔잖아요. 하나, 둘, 이걸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라고 보고 하나, 둘, 셋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뭐 요런 건 빼고 하나, 둘, 셋 하고 넷을 못 갔어요. 다섯을 못 갔어요. 다섯을 못 가고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진이 있다. 이걸 하나로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나로. 엘리어트 파동은 사실 되게 오래된 이론이고 실제 지금도 사용하고 있고 실제 그 파동 이론이라는 부분은 통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 되게 좋아하는 이론입니다만 어찌됐건 실제 현장에서 실제 돈을 트레이딩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요런 느낌 있죠. 여기서 올라가서 조정을 받고 여기서 다시 올라갔다. 요걸 상당히 좋게 보죠. 이 움직임을 되게 좋게 보고 떨어졌어요. 떨어졌다가 위로 올라가다가 고점에서 끌어내렸잖아요. 이걸 끌어내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뭔가 이슈가 있기 때문에 끌어내린 겁니다. 물론 지금 엔비디아가 워낙 과열 상태이기도 하지만 이 과열 상태에서 누군가 팔고 있다라는 것은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지금 문제가 있어요 라는 얘기가 아니고 엔비디아가 가기 위해 물량을 정돈시킨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보시면 여기에 매물대가 많을 것 같죠. 딱 봐도 여기까지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이 51선을 깨고 내려오는 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51선 다음에 101선 요 흰색 선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겠죠. 안 오고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선을 깨고 내려온 상태에서 5일선을 터치하고 뺐다. 오늘 장 막판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뺐다라는 부분은 결국은 아직은 힘이 실리지는 않는다. 혹시나 내일 CPI 발표에 의해서 엔비디아가 조정이 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어떤 방향성, 이런 부분을 조금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는 오늘 조금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는데요. 일단은 상당히 하락을 크게 한번 맞았죠. 이렇게 크게 한번 하락을 맞았고 증자 이슈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 증자가 나쁜 거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만큼 AI에 더 투자하겠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윌리엄스 지표에서도 일정 부분 과매도 구간으로 들어와 있고 RSI도 쭉 내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한 46에서 50 정도 사이로 와 있고 MACD도 이제 어느 정도 하락선에서 좀 올라가려고 하는 부분인데 과연 구글이 지금 다른 반도체 주들이랑은 조금 다른 모습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궁금합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구글은 상당히 강한 상승세를 가지고 있고 시장을 리드하는, 심지어 제가 좋아하는 버크셔 해스웨이의 워렌 버핏께서 구글의 증자에 참여하시는 아주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 있는 상황입니다. IT, 즉 이런 꿈을 먹고 사는 기업들에 절대 투자하지 않으시는 분이신데 구글의 중자에 참여를 하신다. 이건 정말 엄청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평가, 즉 싸다라고 느껴지지 않는 주식은 사지도 않는 분이신데 구글 지금 주봉으로 보면 하늘 꼭대기에 있는 이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를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더 간단 소리겠죠. 자, 이번 하락의 촉발제가 되었던 브로드컴의 하락입니다. 브로드컴의 하락은 상당히 컸습니다. 지금 움직임 좋지 않아요. 저는 이런 움직임은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5일선과의 이격도 많이 벌어졌어요. 많이 벌어졌고 50일선도 깨고 내려오고 50일선 뚫지도 못하고 내려가고 있으니 당연히 100일선까지도 갈 수 있겠다라는 예측을 해봅니다만 결국 이 사태를 촉발시킨 장본인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장본인은 당연히 더 빠르게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TSMC는 조정 없이 가고 있어요. 대만 기업이기도 하고 이 시장에서 독보적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좋지 않은 움직임, 200일선에서 털려서 내려오고 있죠. 못 깨고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이 조정의 골은 어디까지 갈지 우리가 아직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이 50일선을 지지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주봉상에서는 200일선까지도 충분히 열어놔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저항은 350불입니다. 이 350불을 깨고 내려간다면 또 하염없이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좀 되고요. 테슬라 제가 어제 매수할까 싶었었는데 오늘은 좀 200일선을 부딪히고 내려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좀 더 조정이 있은 다음에 매수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스페이스X랑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기업이에요. 같은 일론 머스크가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죠. 지금 갑작스럽게 코인에 대한 하락이 엄청 보입니다. 비트코인이 6만 1000불까지 왔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1600불까지 왔어요.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좀 많이 힘드시겠지만 잘 견디시길 바라겠고요. 나스닥도 일단 조금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도 애플이 급락이 나오네요. 애플이 급락이 나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렇게 크게 꼬리를 달고 떨어지는 모습은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닌데 어찌되건 누군가가 명확하게 세게 팔고 있다라는 모습 보이고요. 벌써 이틀 만에 과매도 구간 진입한 걸 보입니다. 그리고 OBV도 하락을 가리키고 있어요. 좀 내려오고 있다. 그리고 RSI 같은 경우는 확 꺾여서 지금 한 44까지 내려와 있는 모습. 과매도 구간으로 들어와주면 좋겠네요. 그러면 매수하면 참 좋을 것 같고 MACD도 이제 꺾여서 내려오기 때문에 애플의 하락은 뭔가 좀 보여주네요.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아마존은 오늘 좀 보합세를 그리는 것 같은데 일단 51선을 강하게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은 그리고 커브가 다른 것들보다 조금 더 깊죠. 좀 깊기 때문에 조정받고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꾸물꾸물 올라가는 주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갑니다. 근데 이 125일선에 대한 지지 성향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떨어지면 상당히 큰 하락일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지지해줄지 조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란티어 테크, 이거 뉴스가 조금 안 좋은 뉴스가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유럽 쪽에서 뭔가 계약을 파기한다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 요 지지선이 깨지면 상당히 아프다. 저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아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잘 지지해 주길 바라고요. 여기에서 긁으면서 바닥에서 이제 반등을 시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이온큐의 하락이 조금 눈여겨 보여지네요. 5일선을 뚫지 못한 상황에서 21선을 뚫고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이거를 반등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을지 없을지 그 부분은 조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엔비디아 조금 갑자기 급락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51선 터치하는데 51선을 강하게 뚫고 내려가면 오늘은 명확하게 하락장이다 라고 좀 보일 것 같고요.
벅셔 스웨이는 경기 방어주의 성격답게 올라갑니다. 자, 드디어 다시 한번 200일선을 터치하는데요. 한번 트라이 했고, 트라이 하고 나서 골이 되게 깊었어요. 예, 근데 다시 한번 트라이 하고 여기를 뚫고 올라가든지 아니면 다시 한번 저점을 들면서 한 요쯤에서 다시 한번 지지해 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벅셔스웨이라는 주식 조금 더 매집할 예정이에요. 계속해서 매집하지는 않고요. 조금 더 개별 주식을 매집할 예정입니다. 아이렌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떨어지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바로 떨어지는 거 보일 수 있고요. 지금 요 한 개의 봉이 어떻게 보면 한 번의 상승 이후에 다시 떨어지는 방법으로 보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125일선이랑 200일선이랑 맞닿는 부분 여기까지는 좀 열어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 엄청나게 급등했던 세레브라스도 오늘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여줍니다. 템퍼스 AI는 여전히 이렇게 빠질 땐 같이 빠지고 오를 땐 잘 안 오르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네요. 그만큼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부분이겠죠. 서클 인터는 오늘 살짝 오르고 있습니다만 이미 깨져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뭔가 이 주식을 사줄 수 있는 힘이 어디선가 들어와야 된다. 과매도 구간에 들어와 있지만 아직 이격까지 벌어지진 않았고요. 어찌됐건 지금 현재 투자할 만한 부분은 아니다. 오늘 상당히 큰 그 이슈예요. 제가 추가적으로 진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주식이기도 하고 마블 테크놀로지 그룹이라는 회사인데 여기까지만 내려와줘도 살 것 같습니다. 200불 언더로만 내려와줘도 매집을 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알아보니까 광통신 관련된 쪽이에요. 광통신 관련된 쪽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엔비디아 쪽에서도 사실 마블 테크놀로지 그룹과 뭔가 같이 해보고 싶은 여러가지 뭔가 사업이 있으신가 봐요. 젠슨왕께서. 근데 광통신이라는 부분이 양자랑도 연결이 되고 AI 당연히 연결이 될 거고요. 이런 어떤 생태계를 유지함에 있어서 여러가지 방향성을 좀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리커전 파머슈티컬스 의미 없어요. 여전히 바닥을 기고 있고 언젠가 한번 튀어주길 바랄 뿐입니다. 이거 월봉으로 보면 이렇게 바닥에서 기고 있는 모습, 주봉으로 봐도 마찬가지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TQQQ 아직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속슬은 속슬 아까 분명히 상승이었는데 엄청 큰 상승이었는데 갑자기 하락으로 돌아오는 모습입니다. 이래서 3배짜리가 좀 무섭죠. 5일선 터치하고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좋지 않고 만약에 여기서 쭉 빼져가지고 21선을 다시 한번 뺀다라고 생각하면 제가 봤을 땐 조정의 골은 깊을 것이다 라고 보이고 1차 지지선은 한 195불 200불 정도일 것 같고요. 2차 지지선은 150불 정도일 것 같습니다. 이때 여기 30% 빠진 거예요, 이게. 상승 하락을 왔다 갔다 하는 모습 좀 보여주고 있고요. 매집을 시작한 나사. 5일선을 타고 계속 내려오네요. 제가 진입한 가격이 한 요쯤 되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고 이거는 매월 매수하는 걸로 마음의 결정을 했습니다. XBI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월 매수하는 걸로 마음의 결정을 했고요. 로버트에 관련된 보츠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나사, XBI, 보츠, CIBR 같은 경우는 저는 반대로 지금 올라가는 걸 좋아하지 않고 계속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제가 장기적으로 매집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 새롭게 제 나름대로의 포트폴리오에 신설된 양자 관련된 ETF예요. 여기에는 근데 실제 양자에 관련된 회사들이 많이 들어가 있진 않아요. 정말 특이하게도. 근데 그 양자 컴퓨팅을 개발하고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기업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투자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매집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매집할 예정입니다. 자, 제가 갖고 있진 않지만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것 인텔 오늘 거래량 터져요. 완전 터집니다. 조정이 왔다가 다시 갔다가 고점 고점 내리고 저점 내리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요 갭 매우로 한번 오지 않을까. 여기까지만 오면 저도 인텔 살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와준다면 인텔 살 것 같아요.
AMD 인텔과 같은 계열이에요. 제 PC의 CPU AMD입니다. 하락했다가 반등했다가 다시 하락하는 모습. 아직 오늘의 장이 어떻게 끝날진 모르겠지만 저는 하락으로 끝났으면 좋겠지만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오늘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5일선을 뚫고 올려가려고 하다가 조금 내려오는 모습인데 좋은 움직임이에요. 샌디스크 오늘 하루 6% 오르고 있고요. 고점에서 뭐 조정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조정을 하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퀄컴은 오늘 퀄컴의 하락세는 좀 크네요. 버티브 홀딩스는 이미 하락 추세로 좀 진입한 것 같고요. 루멘텀 홀딩스도 관련된 양자 관련된 그 광학 기술 관련된 부분인데 조금 기고 있다. 여기서 샀어야 되는데요. 여기서 샀어야 되는데 여기서 못 샀으면 기는 걸 놔둬야죠. 그리고 데이터 센터 관련된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도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밀리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1111은 갑자기 고공행진이에요. 야, 이런 이쁜 회사를 여기서 팔아버리다니 바보 같은 짓이었죠. 자, 원래 미국 주식은 파는 게 아니에요. 팔면 오른다. 그리고 에너지 관련된 회사도 지금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고 125일 선도 깼기 때문에 사실상은 좋지 않다. 움직임 아주 좋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 장에 대해서 상승과 하락을 논할 거는 아닐 것 같고요. 결국은 내일 장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장 일정 부분의 조정, 내일 장의 폭락, 그리고 모레 스페이스X 상장에 의해서 시장에 엄청난 흔들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흔들림 속에서 뭐 조정이 좀 오면 조정이 왔을 때 매집을 시작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다음 주에 FOMC가 상당히 방향성이 기대가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케빈 워시가 절대 금리를 못 올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요. 절대 못 올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금리를 올려야 되는 시그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 보입니다. 자, 오늘의 그 미국 주식 분석을 마치기 전에 한번 봐줘야 되겠죠. 오늘 17% 오른 기염을 토한 하이닉스, 상당히 애매한 바닥을 찍고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반영이 되려나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그래도 뭐 중간선을 찍고 반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D램 시장 하이닉스, 삼전닉스라고 하는 회사 두 개가 세다라는 거죠. 현대차는 방어를 못한 것 같아요. 좀 내려오고 있고요. 와, 삼성전기는 도대체 이거를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선 진짜 퀘스천이에요. 못 사요. 저는 지금 이 상태에서 어떻게 사겠습니까? LG 이노텍도 웨이퍼에 관련된 회사인데 야, 진짜 뭐 어마어마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뭐 참 뭐라고 얘기하기가 좀 애매하다. 신한지주 3%, 항공우주. 항공우주 과매도에 이격 발생했네요. 사도 될 것 같은데 내일 만약에 빠진다면 한번 사보겠습니다. 이런 것도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에요. 아주 오랜만입니다. 너무 땡큐다. 현대중공업 실적은 좋지만 맥을 못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코덱스 200은 삼성전자 따라갈 테니 뭐 잘 갔고요. 코스닥 액티브, 코스닥 웬일이죠? 코스닥 상승을 했는데 뭐 이미 이렇게까지 내려왔는데 뭘 상승하고 자시고가 어디 있겠어요. 지금은 하락 추세다 라고 보여집니다. 고배당주 상승했고 위클리는 이게 나왔어요. 네, 개인적으로는 이 고배당주에 대해서 조금 신뢰가 좀 깨진 상황이라서 증권 같은 경우는 애매한 위치네요. 정말 애매합니다. 뭐라고 하기가 좀 애매하네요. 지금 현재 수준이 애매하네요. 그냥 오늘은 좀 지켜보자 라는 생각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계신 분들께는 정말 죄송하지만 오늘 빠지고 내일 왕창 빠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현금을 준비해 놨기 때문이고요. 조정이 오면 매수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고맙습니다.